화살표 누르는 겁니다. 엔터를 치고. 발표 순서는 그 서론 연구의 목적인 필요성부터 시사점까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구의 목적인 필요성입니다. 지금 그 광양항은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240만 개를 달성했는데 현재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특히 작년에 200만 개 이하로 186만 개 정도로 계속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물동량 확대 방향의 일환으로서 화물의 산업 생태계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특수 화물에 대해서 이제 시장 상황 특히 물동량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물동량 확대 및 창출 방안을 이제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특수 화물은 저희들 잘 알다시피 여수 화학단지 내에 화학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위험 같은 그런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기업 입지를 위해서 신속하고 좀 이렇게 신속하고 좀 이렇게 지원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잘 이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화학품에 대해서는 민원이라는 그런 하나의 방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업이 입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냉동화물이라든지 장식품이라든지 여러 이제 특수 화물들을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냉동화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급하게 좀 연구 고찰할 필요성이 있어서 연구 주제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연구 내용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광양항을 부천항과 비교해서 물동량을 확인하고 그리고 시장 상황을 고찰해서 물동량 확대 방안을 고찰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그동안 진행되어 온 그런 사례를 몇 가지를 가미해서 고찰해 왔습니다. 연구 방법론은 사실 이제 대면 비대면 상담과 선행 연구를 고찰했는데 선행 연구는 광양 발전 전략이라든지 효과 방안 전략 그리고 활성화 방안 그리고 환경화 발전 전략 같은 그런 내용들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냉동 냉장 처리 물량을 조사하고 냉동 냉장 창고 건립 추진 사례를 여러 가지 조사해 왔습니다. 이제 광양항에 대해서는 여러 주변 항만들과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글로벌 상황을 보자면은 콜드체인 시장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비대면 온라인 특히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신선식품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비례해서 광양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관이라든지 관계 부처에서 냉동 냉장 화물 및 창고 건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좀 적용은 좀 힘들고 있어서 그러한 사례를 고찰해 보았습니다. 냉동 냉장 시장 상황입니다. 지금 광양항은 한 10년 동안 물동량을 조사했습니다. 약 23만 개 정도가 이제 10년 동안 물동량이었고 거기에 연평균 한 23,000개 정도 됩니다. 여기 수출입은 한 12,000개 정도, 그 다음에 환적 화물은 한 11,000개 정도 평균 물동량입니다. 물동량인데 보통 수출입 화물이 10,000개 정도를 지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환적 화물 같은 경우에는 13년하고 22년 비교하면 한 70% 물량이 감소했습니다. 감소하고 그래서 이제 특히나 환적 화물에 대해서는 일반 드라이 화물도 많이 감소를 하는데 지금 특히나 이제 부산항도 선사들 같이 이제 연맹인 얼라이언스가 지금 좀 위협을 좀 받고 있습니다. 깨지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좀 불리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환적 화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정책에 대해서
부산항 실적을 보자면 그 연평균 성장이 한 4.3%로 계속 지속적으로 늘고 그 수출입하고 환적 광물은 수출입은 4.7%, 환적은 한 3.9% 정도가 연평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양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거의 대단합니다. 수출입 광물이 44% 정도, 환적 광물이 한 56% 정도 차지하는데 그 환적 광물 같은 경우 보시면은 13년에 한 69% 정도였던 게 환적 광물 22년도에 28% 급격히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광양 합계 물동량을 보면은 26,000개에서 19,000개 정도로 22년도에 19,000개 정도로 감소했고 환적 광물 같은 경우에는 17,000개에서 5,300개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부산항 같은 경우에는 81만 여개에서 123만 여개로 합계 광물을 그렇게 늘었고 수출입 광물 같은 경우도 33만 여개에서 55만 여개로 늘었고 환적도 47만 개 정도에서 68만 개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양항은 이제 전체적으로 좀 줄고 있고 부산항하고 광양항하고 이제 그 비율을 보자면 광양항은 22년도 물동량을 봐주시면은 전체 물량이 부산항이 한 1.5% 그리고 수출입이 한 2.4% 환적 광물은 0.7%가 됩니다. 고착 연구 내용 중에 그동안 좀 이렇게 노력해왔던 그런 창고 건립 사례를 고찰하자면 여수광양 관광공사에서 창고를 건립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었는데 2000년도 중반에 이제 그걸 한번 창고를 건립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약 4년 동안 한 300억 이상 투입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수요 예측 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감사에서 실제로 타당성 감사에서 감사를 했는데 물동량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실제로 화물이 답보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광양시에서 두 번째로는 이제 광양시에서 창고를 건립하려고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들과 접촉해서 한 10개 정도 기업을 발굴했는데 실제로 전체 203, 전남 기업 230개고 이제 축산물 업체가 한 100여 개인데 그 중에 10개 정도 했었는데 그래도 상당히 좀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콜드체인 허브 구축 관련한 연구 사례에서도 보시면은 예측 물량이 2016년에 37,000개고 2020년에 55,000개 이상으로 예측했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실제 물량은 한 2만 개 조금 넘습니다. 계속 답보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재무적 타당성을 분석했는데 비용 편익 비율이라 해서 이제 전체 총 편익을 총 비용으로 나눈 비율이 한 6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좀 많이 부족했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원래 동원 로엑스에서 냉동 창고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 배평하고 업체를 보면 여기서 이제 좀 냉동 화물을 하기 위한 조건들을 좀 상담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첫 번째로는 항만 노선이 좀 부족하다고 노선을 좀 특히나 이제 고가 운송을 하는 시에리오라는 이런 쪽이 좀 많이 노선이 부족합니다. 두 번째로는 물동량을 창고로 건립할 때 물동량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배가 문제냐 가격까지 가격 문제냐 가격이 문제냐 이게 좀 부족했다고. 그리고 식품 클러스터하고 이제 전제 조건들이 식품 가공 공장 이런 인프라들이 좀 돼야 되는 게 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안을 생각해 보니까 좀 거버넌스를 형성해가지고 관련 기관 기업들이 좀 결합해서 좀 기업 유치가 들어가고 그리고 품목을 선별적으로 해서 예를 들면 양념류 같은 경우에는 양념 고충만 해야 되니까 다른 것도 좀 컨트롤을 하고 그 다음에 수입 가공 공장을 이용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품 등 통째 시장을 좀 많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사점은 여러 가지 고찰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제 조건을 해결해야만이 이제 그 냉장 창고라든지 그 관련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